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죠. 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호실적이 나왔지만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교 1등인 거 당연한 건데 이 친구가 서울대 확정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쵸. 실망감도 뒤따르게 됐고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표 종목들 오늘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3%대 밀리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6%대까지 밀리다가 네. 현재 구간에는 5.86%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가 힘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게 위안이 되죠, 그나마. 단독 보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예.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에 완료가 됐고 슈퍼카에 납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월장 거의 마무리할 때가 네. 다 됐습니다. 와, 7월과 8월은 정말 지독하게 어려웠죠. 맞아요. 그래서 9월장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전략 점검 한번 해보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랭킹추에서 도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1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부터 신규 매수 관점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요. 또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내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또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한명원님 일찍 와주셨습니다. 제주 이쁘랄만 출근이요. 고영 역시 반도체 관련된 정보를 남겨주셨고요. 얀얀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벨류님, 서당깨님 와주셨는데 하이닉스처럼 제대로 오르지 못했는데 또 하락하는 게 문제지요. 맞아요. 이 하락은 자꾸 찌끔찌끔 나오고 오를 때 시원하게 못 오르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서다께님 차고에 앞머리를 내리니까 그나마 이마가 좀 작아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내리고 싶은데 네. 맨날 내리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이마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저희 폭풍 네. 주식님께서는 창호앤코역들 모든 분들이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제가 살짝 섭섭합니다.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희 그래도 색깔이 좀 통일돼서 다행이네요. 블랙. 좋습니다. 네. 블랙. 여기서 파란색을 우리가 안 입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지수 파란불이어서 많이들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검게 그을리셨나요? 그을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색상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더 민감하게 읽히네요. 그레이세기야님께서 앵커님들 반가워요. 나하님 안녕하세요. 휴머니스트님과 폭망 삼파장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연님 들어오셨고 구선호님께서는 네이버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 네. 비중이 50%예요.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50% 네이버 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비중이 많아서 또 마음이 아프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닉네임이 없는 건가요? 사피엔 반도체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닉네임 확인이 지금 제대로 되질 않고 있네요. 폭풍조식님 서운하셨군요. 죄송해요, 블랙 윤재권님. 서운한 거 아니죠? 네,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쉽게 서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고요. 자, 바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SK님 차고행 입술 너무 빨감. 이게 제가 사실은 입술 색깔이 별로 도드라지지 않아서 네. 일부러 빨간색 이거 바르고 다니거든요. 오늘 직전에 바르고 왔더니 더 빨갛게 보이나 봅니다. 자, 병재님, 슈니님 반갑고요. 네. 보리콩콩님까지 이렇게 처음 뵙는. 인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키워드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일단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925년 8월 29일에 시인 한영훈 씨의 님의 침묵이 탈고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25년도 오늘자 1900년도 네. 그때 님의 침묵이 완전히 또 완성이 된 거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키워드는요. 네. 시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거 어려운데 시하면. 그런데 혹시 시 좋아하세요? 시 저는 어릴 때 네. 10대 때 시 쓰는 거 좋아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 써서 학교 게시판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약간 정말 중2병이죠? 멋있는데요? 그래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오글오글거리는데 네. 그 글 쓰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가끔
정말 짤막한 글귀 네. 아니면 뭐 짧은 소설, 시 같은 거 올리고 그랬던 문화소년이었어요, 제가. 괜찮은데요? 네. 좀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창호 앵커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주제로 해서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다 유명한 시들이 네. 이렇게 나열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1위부터 사실은 6위가 5위로 지금 랭킹이 되어 있는데 네. 4위가 공동 4위에서 한 개는 뺐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1위부터 6위까지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유명한 맞아요. 시들이죠. 백석,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과 저거 길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거 어떤 교과서에서 구절? 봤나 문제집에서 봤나 처음에 보고 뭐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지 이게 뭐야 했던 그런 이름이었고 김춘수 시인의 꽃, 윤동주 너무 좋아요. 시인의 서시 네. 와 님의 지목 당연히 뭐 들어갔겠고요.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까지도 왠지 시인들 특집하니까 오늘 저희 의상 그래도 뭔가 느낌 맞지 않아요? 뭔가 얌전하게? 네, 얌전하게 딱 좋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 분위기 맞아요. 솔솔 느껴지잖아요. 시 한 구절씩 한 번씩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정취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유명 시들을 네.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제 시인분들이 꼽아주셨던 가장 좋아하는 시들을 순위를 꼽아봤거든요. 자, 과연 어떤 순위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코끼리님, 오늘은 창호행한테 립스틱 물어봐야 하는가 봅니다. 네. 그렇게 빨간가요? 이거 지우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꽃님, 날씨처럼 불장은 언제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렇게 계속 나쁘리란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꼭 좋은 날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김춘수 시인의 꽃을 꼽아주신 얀야님의 의견. 그리고 고고식님께서는 이분세 시를 위한 시 좋아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여기 있는 시 말고도요. 평소에 좋아하셨던 맞아요. 시 이런 거 이야기를 서로 나눠봐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 꺼내주시죠. 네, 그럼 첫 번째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찾으러 떠나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일단 종목 진단 신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님의 LS도 들어와 있고요. 라인님께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아주 뭐 강력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KMW 정말 오랜만에 네. 보는 종목부터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벌써 여러 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으로 픽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행복주신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로 가볼게요. 자, 반도체 종목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빨랐던 전공정 쪽 대표 종목 유진테크 볼게요. 자, 유진테크가 빨리 들어올리나 싶다가 오늘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김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유진테크 하반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전공정 반도체 이쪽으로 주목을 해봐야지 이런 분위기와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45,4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행복주신님께서는 일단 4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로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려간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혹시 추가 매수 매물 구간인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45,400원. 여기서 매수를 할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약간 더 기다렸다가 매수 준비를 할지 아니면 매수가 급물인 건지 이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궁금하시죠? 코멘트도 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유진테크입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유진테크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매수도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구분해야 되냐면 지금의 하락이 예를 들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인지 또는 섹터 단위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인지 또는 개별 종목의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유진테크에 지금 악재가 있나요? 없죠.
유진테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 실망감 매물이 반도체 단에서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진테크뿐 아니고 거의 모든 반도체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엔비디아만큼 상승해준 종목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잘 버텨준 종목도 없고, 내려가는 와중에 더 세게 내려가는 거라서 좀 억울한 반도체이기도 한데, 자, 우선은 이런 측면에서 분류가 되었다라면 유진테크 자체에 종목에 문제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유진테크가 괜찮아질 측면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하락의 출발점인가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사실 제가 이 8월 초, 7월부터 해서 저 HBM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탄력 있게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모멘텀을 같이 해서 올라갔던 HBM 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회복이 더디죠. 그리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점만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2차 전지를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HBM 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근데 유진테크는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HBM 자체가 D램을 쌓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HBM에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다 후공정입니다. 그럼 전공정 종목들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전공정은 반도체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HBM 단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에 반도체의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의 전반적인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전공정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레거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단이라든지 전공정 단은 지금 반도체 매출이 점점 못 지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램이나 낸드처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반도체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오늘은 이야기 안 드렸지만 후공정단에는 또 CXL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은 조심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공정 그리고 레거시 쪽은 이번 하락이 나오고부터 다음 반도체의 반등에서는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의 대응은 당연히 추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어느 정도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단정지어서 오늘 무조건 오늘 하락하고 내일부터 반등 쭉쭉쭉 나올 겁니다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하락 이후에 반등뷰가 발생할 가능성이 유진테크가 주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사면 됩니다. 저는 구간을 2개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이 45,000원에서 4만원 되는 구간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할 금액을 사이에서 천천히 담아가는 겁니다. 하락할 때. 생각보다 하락이 별로 안 와요. 그러면 많이 못 사는 거긴 합니다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유진테크는 수익화를 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실적치는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이때부터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레거시 그리고 전공정단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럼 기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겠구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단기인지 스윙인지 또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 자체는 이 정도 구간에서 대응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대응하면 유진테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죠. 특히 유진테크 기대감이 컸다가 오늘 유난히 좀 밀리다 보니까 그쵸? 더 걱정이 드셨을 텐데, 이 종목 잘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진테크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받고 오는 동안에 네. 채팅창 분위기는 유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여성분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네.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네. 채팅창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위기 좀 얼어붙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유진아 보고 싶다. 그래요. 아마도 근데 네.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감안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그래도 많은 충격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쪼록 뭐 지금부터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서 대응 잘 해 나간다면 또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행복주스님께서 김근우 전문가님 똑똑 소리나는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서당깨님,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가 그나마 얼어붙지 않은 해탈의 이유를 경제. 그래요. 해탈의 경지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장과 8월장의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들 그 멘탈 트레이닝이 되셨을 네. 거예요.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그 날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뭐 8월 5일에 그 충격에 비하면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쪼록 뭐 이제 더 이상 충격보다는 제발 윗방향으로 맞아요. 긍정적으로 좀 웃는 날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젠트님 오셨군요. 확대해서 봄 입술. 굉장히 좀 약간 민망해지네요. 자, 얀야님 8월 첫 주도 버텨낸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마음 강해졌죠. 네. 그러니까 9월장, 10월장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더 좋은 시장이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다맘님도 인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슬슬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반도체 하나 보고 오니까 이제 2차 전지 가네요. 좋아요, 2차 전지. 유튜브에서 마루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와. 오늘 잘 가죠?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이 정도까지 크게 뽑아내는 그러니까요.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6.24% 현재 구간에도 쭉쭉 올리고 있고요. 39만 1,500원 거래되고 있는데 와, 이제 앞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바뀌는 게. 지금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네? 딱 40만 원입니다. 어머, 20% 잠깐만요. 들고 계시고 질문이 매수가가 왔는데 그러니까요. 비중 좀 줄여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40만 원의 고지는 이제 거의 다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네.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차트 보면 딱 그 분위기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네.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싶은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40만 원 이제 코앞에 왔는데 다가온다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좋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분위기 다르죠. 2차 전지를 대하는 게. 우리가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필요가 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정말 또 끝없는 상승을 할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랬던 적이 올해 내내 사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자라면, 자, 올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또 가나보다 했던 때가 있었고요. 반등 나오니까 또 가나보다 했던 때가 있었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업황이 아직 개선 안 됐습니다. 업황 개선의 시기를 예측하는 치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초만 해도 수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2024년 3분기, 4분기쯤 되면은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3분기 와보니까 어떻죠? 아직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지금 단계에서 2차 전지는 사실 제가 지향하는 모멘텀이 좀 쭉쭉 뻗어가는 투자 스타일에는 2차 전지는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고 그 사이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좀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타겟을 하겠다라면은 당연히 중장기로 끌고 가는 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단은 막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가 닫혀 있습니다. 이걸 뚫으려면 이제는 숫자화되는 무언가 데이터가 보여져야 돼요. 유추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좋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좋지 않을까요? 말고 실제로 숫자가 돼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다소 꺾였던 부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삼성 SDI 볼게요. 되게 좋습니다. 이 두 개 제외하고 좋은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별로 안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LNF 한번 볼게요.
다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뭐죠? 섹터에서 갈리고 있어요. 업황이 살아나면 얘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누군 안 좋고 누군 좋고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양극재가 한번 튈 때 셀단은 쉬고 셀단 튈 때 양극재 쉬고 하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 큰 기대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투자 스타일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 기술 분석으로만 들어갔을 때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는 41만 한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비중 줄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당연히 줄여야 된다라고 봐요. 얘를 중장기로 봅니다. 그래도 줄이세요. 왜요? 맞고 내려가면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가면 또 사보고 이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거는 보통은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뷰 자체를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게 현재 2차 전지에는 뭐랄까 당연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저는 길게 끌고 가는 거 말고 뭐랄까 좀 짧은 매매, 중기,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지금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줄 때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건 스타일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줄이는 의견은 저는 참성입니다. 제가 상단 열려있는 공간이 약 41만 5천 원 전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비중 줄이는 것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는 줄여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오늘 네. 39만 원 터치가 일단 넘겼고요. 4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으로 41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지만 비중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로 또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맞아요. 자리가 어딥니까? 네. 확실히 지금 보니까 이 최악의 시점은 지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정말 2차 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뭐 특히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신저가 행진이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거든요. 빨리 그 흐름들이 좀 벗어나서 확연하게 지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네. 우량주 매수님께서 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인사이트를 탁탁 던져주시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2차가 잔고 유지의 업종이 되다니 별일이네. 네. 자, 그리고 미스보라님 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이 이모티콘은 뭐죠? 이거 저 이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귀여운 네. 이모티콘 처음 봤는데요. 이거 약간 인형 같은 애들 4명이서 지금 서로 인사하는 건가요?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차고현님 휴가 패턴이 네. 점점 미운 오리 새끼 나오는 분들 패턴이시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도 남자분들끼리 되게 알콩달콩 노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네. 뭐 그럼 행복해야죠. 돼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지 뭐. 그럼 됩니다. 더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홍홍 붉은 노을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코끼리님, 졸고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코난 그리고 DNC 미디어 종목 진단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해바라기님의 종목입니다. 네. 자, LS를 보겠습니다. LS의 매수 가격은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1%로 담고 계시는데, 지금 비중을 보니까 한 번에 11% 매수하셨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네.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도 단가가 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11만 원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LS의 경우에는 지난 5월이었죠.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는 고점 찍고 쭉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S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13만 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 갖고 오셨습니다. 13만 원에 11% 추가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LS는 이제 종목 단위에서 좋냐 안 좋냐를 구분해 볼 때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LS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와 함께 데이터 센터향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서 변압기라든지 전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상승치를 반영을 한 게 이미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의 시세는 뭘까요? 반영 이후에는 당연히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산봉우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겨나고 나서는 이 뒤에서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죠.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은 이 위로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엔캠 정도 굉장히 특이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돌파를 잘 못해요. 정말 실적이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무한 긍정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냐면 있는 걸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고점 형성됐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이 고점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자, 내려왔습니다. 반등 나왔어요. 고점 형성했습니다. 이제 또 내려갈 겁니다. 저점을 깨고요. 그럼 또 올라갈 때 이전 저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이미 발휘를 했고, 발휘된 이후에는 당연하겠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지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누구나 물릴 수 있습니다. 저도 물려요. 내가 했던 판단이랑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이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오히려 이건 버텨봐야겠다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LS 같은 종목은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잘못 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생각보다 깊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비중을 어떻게 정리할까로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전저점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걸로 봅시다. 다만 저도 이제 예측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개별 이슈라든지 LS 그룹에서 그런 게 발생한다면 사실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상방은 다 상단이 막혀있는 반등입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랬을 때 13만 원 정도 본절 주변까지 오면은 정리해버리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제가 2개 드렸습니다. 손절 자리 정도,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짧게 끊어서 정리하시는 것. 이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S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고점 올라갈 때까지 급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내려갈 때도 좀 빨리 내려갔었죠. 네.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LS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졸고님께서 네. NS 윤지보다 LS 윤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LS 윤지예요? 그랬군요. 저를 그럼 이제 LS 윤지라고 불러주시죠. 아니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네. 대단하다 싶은 게 모든 애드리브가 다 주식으로 연결돼요. 주식 종목으로 연결이 다 네. 돼버리네요. 남자 3명이 여행 가니까 3명 전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런 애드리브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저도 참 이런 거는 본받고 싶습니다. 본받아야 되는 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가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칠까.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들 종목 생각에 지금 골똘 하시다 보니까 이런 애드리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혁크님, 와, 왜 이렇게 이쁘세요? 저 얘기하시는 거 맞으세요? 세상에. 정말 이 점점 네. 팬층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럼 이제 저희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시로 풀어가고 네. 있습니다. 시인들이 꼽은 애송 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5위입니다. 5위는요. 자,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전체 랭킹 중에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은요. 전체 랭킹 6위에 랭킹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참고로 같이 4위에 랭킹이 되어 있던 것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죠? 이영기 씨의 낙화라는 시가 원래는 5위로 제가 같이 공동 랭킹을 하려다가 이거는 어쨌든 똑같이 4위로 나왔으니까 지금 알려드리고요. 빼고. 잠시 뒤에 4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소절씩 조금 알려드리자면 네. 님의 침묵의 첫 구절은 다 알고 계시죠?
님은 같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구절이 제게는 정말 좀 와닿는 구절인 게 뭔데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는 게 저도 역시나 주식으로 읽힙니다. 주식도 갑자기? 사람의 일이라 어.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경계한 맞아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다. 항상 라는 걸 늘 그 경계하자. 악재가 되는 공신은 뜻밖에 네, 나와요. 맞습니다. 뭐야 갑자기 유상증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위까지 맞아요. 주식으로 연결시켜서 그렇죠.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는 4위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를 단단히 해오셨군요. 자, 이렇게 해서 레키쇼 네. 주제 하나 공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들을 듬뿍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시장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가 0.8% 아주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장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검색하시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실지 오늘 당일 누적으로 종목 검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적 검색 종목 바로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3거래일 연속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양봉입니다만 이렇게 힘은 실리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 양봉을 힘겹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4,100원 선의 움직임 3% 정도의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정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했었던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결국에는 기대가 너무 높았다는 점이 역시 또 부담이 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겹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 부동산 침체 중국 쪽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 엔비디아의 여파로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의 1%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 5.9%까지 하락하면서 16만 8,6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2위는 유한양행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만 9,000원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14만 5,500원 고점을 형성하면서 사상 최고치, 종가가 이대로 마감돼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데요.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의 피로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FDA 로부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 병용요법 허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산 항암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2의 유한양행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4%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을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차트 움직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까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유한양행 다음으로 미국 FDA 1차 치료제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킨슨병, 고형암, 혈액암 등등 여러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하고 있고 연내 한 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넥스트 유한양행 FDA 1차 치료제 가능성 떴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높이 키우다가 18.8%까지 치솟았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힘이 빠지자 이
배터리주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반사효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업황 바닥 지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좀 모아보면 2차 전지 종목들 낙폭과대 인시 속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 현대차 그룹이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했다는 것 등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2차 전지 업황 바닥 가능성 얘기되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장비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이달 들어서 66%까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어제 질문 나갔었던 EN셀이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보합권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9%까지. 아까 1시 구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현재 9%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58% 어제 오후장에 힘내줬었던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한 테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필에너지 15% 강세,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한 단독 보도에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 완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고객사로 글로벌 슈퍼카 업체에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단독으로 나오고 있어서 관련한 종목군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13%의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9%까지 하락입니다. 11만 1,500원. 주가가 오늘장에 9% 이상의 하락을 띄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단독 보도로 6% 가까운 상승으로 35만 9,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즈랩 다시 한번 5%까지 상승을 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 보완주 움직이고요. 모트렉스가 윗골이 길게 답니다. 4% 후반에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새로운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TDS팜 5% 마이너스, 슈어소프트테크가 3%, 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SOS랩까지 해서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차 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대봉 LS가 오늘장에 3.9%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티넷이 오늘장에 이 시각 7%까지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 차단 관련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고 에코프로머티가 바닥권에서 6% 플러스 고개를 빼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셀, 배터리 소재, 전기차, 화재, 자율주행 이 가운데 어떤 쪽이 매력도가 있을까요? 자, 배터리 관련해서 이 질문 참 어려운데요. 맞아요. 셀업체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소재로 소재. 가느냐. 요게 또 화재 관련주 테마로? 요즘에 굉장히 떠올랐는데, 네. 요게 또 자율주행까지. 이거 어떤 답변을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이 매력도 가장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을 화요일에 출연을 하는데,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바이오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오 얘기를 앵커님께 주시길래 바이오 얘기 뭐들이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서 이제 2차 전지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잘 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수치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수치화했을 때 그 이후 퍼포먼스는 어디서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건데, 먼저 뒤에 이야기 주셨던 자율주행 먼저 한번 봅시다. 자율주행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노시뮬레이션, SOS랩, 이런 종목들이 좀 자율주행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얘네들 단기적으로 추세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 신규주들이죠. 변동성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찍히는 실적 모멘텀이 아니고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가지고 이제 특히 중소형 주단에서 움직이는 이런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종목에서 매력도를 느끼지 마시라고 말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쪽이 실제 자율주행에서는 국내에선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오히려 더 매력도가 떨어뜨리는 부분이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 다음 보면 전기차 화재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종목 2개만 봐도 깜짝 놀라실걸요. 첫 번째 이닉스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표 종목이죠. 얘네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왔냐면
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저점하고 고점을 보면은, 그리고, 아니, 클릭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100%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종목 두 개만 보면 된다고 했죠? 이렘입니다. 얘는 고점 찍고 내려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둘 다 이제 전기차 화재. 이번에 청라, 전기차 화재를 통해서 발생했던 전기차 충전 테마, 화재 테마 다 비슷하게 갑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반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같이 테마주로 움직였던 게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휴마시스, 시젠, ST바이오센서, 뭐 수젠텍 많죠.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전기차 화재 종목 지금은 막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저는 트레이딩 자신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힘이 빠질 때는 테마주들이 판을 칩니다. 시장 거래 대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쉬고 있고 테마주로 수급이 막 이동하고 있죠. 이상한 장세라는 거고 오히려 약세 장세의 특징이라는 거니까 이런 시장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괜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더 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한번 비중을 실어볼까로 가게 되면은 계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는 좋은 애들을 담아가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도 저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요. 이제 소재로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쪽을 볼게요. 네. 양극재가 사실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얘네가 풀리려면 뭐가 가야 되냐면, 뭐 음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단이 풀리려면, 셀이 좀 풀려줘야 돼요. 다행히도 지금 셀이 좀 잘 가죠. 삼성 SDI. 얘네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얘네가 쭉쭉쭉 우상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서히 이제 고점을 좀 올려주는 분위기만 연출해 주더라도 양극재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상단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게 배터리 셀이니까 셀단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고 그럼 매력도라고 보자라면 먼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매력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이번에 거대 에너지 기업이 되어버린 SK 이노베이션까지 차라리 저는 이 셀단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좀 광범위한 네. 질문일 수 있을 텐데 깔끔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서 종목 진단을 더 가볼까 싶었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일단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전문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랭킹 주제 한번 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5위가 한용우 씨의 님의 침묵이었고요. 네. 4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어떤 시일까요? 자,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4위는 바로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한 구절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 구절을 한 가지 찾아봤는데 뭐예요?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네.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서 벼티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면서 나는 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읽었는데 아름다운데 내용을 내용이 들어보면 무섭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거를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무서운 참 힘든 시장 속에서도 늘 이런 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병든 숙회 마냥 이렇게 맞아요. 있다가도 거리다가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겁니다.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뭔가 좋은 밝은 일이 햇살이 생기겠죠. 뜨고요. 맞습니다. 야, 이런 해석까지 아주 좋은데요. 기가 막히죠? 그 어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나오실 분이 뭔가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 한번 바로 인사 좀 주세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오, 안녕하시네요. 네, 자, 이종목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네.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4위 시의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듣다가 좀 아찔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왜냐면 그 이 주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종목 진단으로 집중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네, 전문가님. 얘기는 해야지. 오늘 종목 진단. 종목 맞춰주시는 진단은- 건가요? 종목 진단은 3분의 20개도 해줄 수 있어요. 나는. 자, 그러면 이거 시 일단 맞춰주시죠. 이거 일단 누가 낸 겁니까? 들리시나요? 문제 낸 사람이 누구예요? 윤지 앵커요. 윤지 앵커요.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쁜 짓을 하네. 시 원래 이게 지금 좋아하시나요? 보면 나는 주식 전문가고 증권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주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차라리 내든지. 이게 지금 보면 한용운 임해 침묵이 5위예요. 와, 이거 진짜 쇼킹인데. 오. 왜냐면은 내가 아는 분들 한용운, 윤동주, 김춘수 저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서정주 저분도 아는 분이고 여기 김소월 진달래꽃은 왜 빠졌어요? 오, 7위에 그러게요. 있습니다. 7위. 그다음에 박목월인가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한용운, 윤동주 저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광복절 민족 시인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거 다 역시 봤던 전문가님.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님의 침묵을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게 5등이네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중간 생략.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독립 관련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윤동주 서시. 저거 그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김춘수 꽃. 괴로워했다. 아니, 전문가님 빨리 1등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한용운이 5등이면 이건 100% 윤동주 서시 아니면은 김춘수 꽃인데 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윤동주 서시요? 2등 꽃, 오호. 3등은 다른 분. 네, 알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서시 1등, 2등은 김춘수 시인의 꽃, 그리고 3등을 백석 시인의 시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그대로 흘러갈지는 잠시 후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예쁘다 하니까 예쁜 짓만 하는 제가 한번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향님께서도 이 종목을 올려주셨고요. 예. 용재인님께서도 이 종목을 같은 아, 종목을 네네네. 올려주셨는데 예향님의 그 평단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고요. 9만 원에 들고 계시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9만 원이면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뭐 매수가 근처예요.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핫하게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6%대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종목 차트 보면은 아직 밑에요. 아직 한참 밑입니다. 그런데 9만 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곧 도달할 것 같은데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어떻게 짚어주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바로 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또 슬쩍 또 얘기 안 하는 습성이 있죠. 2,000명 넘겨야지 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토마토에서 내가 2차 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토마토 사람 아니잖아요. 마제스터만큼 2차 전지를 최근 2달 가까이, 그죠? 특히 최근 2주 사이에는 뭐 2차 전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이분은 질문이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9만 원에 10% 매수했어요. 매도해야 할까요? 그 아까 60일선에 부딪혔을 때 뭐 했어요? 이 얘기 먼저 해주고 기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바닥을 거의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한번 부딪힌 거고 만약에 본인이 단기스럽게 대응하고 싶으면 오늘 찍었던 94,000원에서 그 다음에 104,000원 사이가 여기가 단기 매도가가 될 수 있어요. 요 지점에서는 단기 매도.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은 또 나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습성이 아니고 내 주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2,000명 넘어가면 내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얘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아직은 바닥권 주식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단기, 중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봤으면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나 올려주신 에코프로 머티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승파동님께서 에코프로들은 다 사뒀는데 머티는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까지도 남겨주셨네요. 머티 에코프로, 중원디 네. 뭐라고요?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아니 리얼님 뭐자고요? 저는 윤재거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머티 에코프로 중원디. 머티 중원디. 그래요. 머시 중원디가 네. 아니라 머티 중원디로. 네. 오늘 애드리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행복한 날님 휴메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에코프로 머티는 그 애드립이 나가려면 에코프로 머리라고 하든지 에코프로 머리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끝. 전문가님, 예, 머티 지금 당장 매수는 뭐 아닌가요? 이거는 나라면 오늘 저점 매수 노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 힌트 되셨죠? 제가 잘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상승파도님께 답변이 좀 되셨길 네. 바라고요. 자, 그리고 혁큰님께서는 종복이 형 오늘따라 핸섬 머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 다시 다른 종목 진단으로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비타민님의 종목인데 이번에는 오늘 고전을 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GST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GST 매수 가격 좀 볼게요. 17,300원이고요. 10%입니다. 지금 뭐 사실 GST 매수가와 현재가가 뭐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가, 현재가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가 꽤나 많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보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이 3만 원을 넘겼었던 가격이고요. 얼마 전 8월 5일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12,000원대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 뒤로는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16,000원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하면은 아직까지도 45%가량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GST 연말까지의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이 하반기까지는 그래, 나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관점이신 것 같거든요. 자, 과연 보유를 하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저 고점 3만 원대까지, 저기까지 힘들어도 혹시 2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GST입니다. 요거 보유하다 보면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근데 유창호 앵커가 이제 이 종목을 아는 거예요, 벌써. 근데 내가 아마 이분한테 이 얘기 하면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분 지금 매수가 보면 어제나 최근에 12,000원대 찍고 올라왔을 때 샀을 거에 한화이글스 오늘 이긴다의 겁니다. 아마 100% 그럴 거예요. 2차 전지를 샀어야죠. 그리고 GST는 이 주식은 그쪽 냉각기 쪽 있잖아요. 그거에 거의 대장주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라 이분이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거야 뭐 무조건 고죠. 다만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주가가 다음 주쯤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뭔데 이거 올라간다고 하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가보면 알 거 아니오. 대신 이 얘기를 듣고 이 가격에 사지 말고 사고 싶으면 이쪽으로 밀렸을 때 사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식이 연말로 가기 전에 올라가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언저리로 올라가면
거기서 파세요. 아마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습성을 봤을 때 19,000원 언저리만 가도 잽싸게 팔 것 같은데 저기서는 안 팔아도 돼요. 저기서는 2만 원 넘어서 2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주식은 시청자 2,000명 넘으면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가 관심 있게 봐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0.1초 안에 의견을 얘기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지금은 2차 전지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GST였습니다. 2차 전지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GST, 이거 괜찮게 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2,000명이 넘어가면 이거 바로 구체적인 얘기, 가격대까지도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가 거의 1,800명 가까이 모여주셨습니다. 2,0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GST 그 목표 지점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할 때 그 침 튀기는 걸 제 스스로 느꼈는데 말이죠. 아임리얼님께서 창호행 침 튀기지 마요. 어떻게 느끼셨죠? 하니까 바로 제가 이 발음이 벌써 꼬일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액침 냉각 얘기 나오니까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보이진 않았겠죠?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말을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심 쪽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애경 케미칼도 있죠, 기아도 들어와 있고, 네. GH 신소재 이야기까지도, 에코프로까지도 종목 진단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한 가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랄님의 종목이고요. 전문가님, 유창호 앵커, 이윤재 앵커 수고하십니다. 원준 질문 주셨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네, 15,0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중장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 진짜 오랫동안 떨어졌을 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차트 보면서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원주는 항상 소외되는 느낌만 맞아요. 있었는데 어느새 반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차곡차곡 12,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15,000원까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고민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평단가가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5,000원까지 2차 전지 종목들 요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기다려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내가 원래 원주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식인데 아까 우리 또 민족 시인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증권 전문가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 맞추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린 또 이종복, 광복절, 복이 양쪽으로 들어가요. 그죠? 3.1운동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 느낌 좋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지금 시점에서 정상적으로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스부터 전고체 관련주들을 물어보거나, 그죠? 뭐 등등등등을 물어보는 게 정수고. 근데 8월 14일이지 않습니까? 보람 앵커는 알고 있을 듯 해갖고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요게 요렇게 하면은 글이 보일 거예요. 그게 원준이에요. 이분이 15,000원에 원준을 샀고 이종복의 팬이라면 아니면은 이토마토 테레비를 지속적으로 시청했다면 이거 얼른 빨리 추가 매수만 했어도 지금 거의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 주식은 되게 허접하게 보이는 주식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허접하게 보이지만은 내 눈에는 진짜 예뻐 보이는 주식입니다. 이건 내 의견이에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고요. 님이 산 가격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만 이거를 15,000원에 15% 물려서 반토막 날 때까지 밀렸다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가? 그대. 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준, 내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 2차 전지 관련 적 특징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아직 한참 더 남았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당황해서 못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노력에 감명받아 먹고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2차 전지 관련한 중소형주에 나는 아직도 좋게 본다라고 했던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힘을 빼면 원준이 자, 원준 살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못 끊긴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 핵심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원준 아직까지도 갈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손실 줄이는 선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수익까지 보고 팔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원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5위인 저희 한용훈 씨의 님의 침묵에 덧대어서 님은 갔지만 아직 갈 곳은 남아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예. 바로 랭킹 그럼 3위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자,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네. 리스트입니다. 과연 3위에 오른 시는 어떤 시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백석 시인의 시였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주유동 박시봉방. 그런데 일단 전문가님 또 3위는 맞추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사실 저는 3위는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2위가 좀 고민이 많이 됐죠. 그렇죠. 1, 2가 워낙에 네. 진짜 대국민적인 맞아요. 사랑을 받고 인기를 있는. 그렇죠. 사랑을 받고 있는 시들인데 네. 과연 1위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 한번 그 1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잠깐만요. 구절도 네, 전문가님. 왜요? 저게 진짜 네. 김춘수님의 꽃도 저것도 진짜 대단한 시인데 바꾸시겠어요? 나는 윤동주라고 그랬죠? 네. 네. 어떻게 내가 윤행한테 물어볼게요. 윤행 네. 바꿀까요? 그냥 나는 윤동주가 1등이라고 했는데 그냥 1등 내 스타일대로 밀어붙일까요? 이거 좀 곤란한데요. 전문가님. 느낌이 세해요 이거. 아니, 아무 말도 안 그죠, 했는데요. 여러분 알죠 내가 왜 그러는지. 나 그냥 갈래. 알겠습니다. 갈래요. 아니, 역시 전문가께서는 저런 걸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 지금 안 바꿔요.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물어보시고는 결국 안 바꾸시거든요. 그대로 역시 또 갑니다. 자,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던 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1등으로 김춘수 시인의 꽃을 2등으로 꼽아주셨는데 그 결과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바로 저희 이제 종목 이야기 시간이 2시 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구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란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진짜 겨우 시간 맞춰서 얘기 듣다가 너무 재밌게 듣다가 겨우 시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2시 구간 기준으로 1시간 간격에 검색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1위를 기록하면서 관심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13만 8,900원 현재 기록하면서 2.5%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75% 하락 7만 4,300원 기록합니다. SK하이닉스 5%대 조정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낙폭 축소의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어제 반짝 좋았었던 반도체주 좀 더 레벨 낮추지만 낙폭 축소 기특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전고체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쪽에 단독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한빛레이저 오늘장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의 움직임 이어집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데요. 6,46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공조도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 오늘 돌파를 하면서 8%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액침 냉각 수혜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때 KN솔, GST들이 주인공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라면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자동차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공조 오늘장의 상승 계속되고 있고요.
이엔셀의 주가는 아까 10%대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서 15%대 상승, 어제 질문 나갔던 종목입니다. 블루엠텍이 3% 후반까지 오르면서 19,32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주는 언제 갈까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신 거를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블루엠텍의 상승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일 일렉트릭이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 최근에 조금씩 또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13% 상승, 삼성 SDI 관련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5.7% 플러스 39만 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9만 4천 원까지 올라섰었는데 40만 원 넘어서 42만 원 넘어서 갈 수 있을까요? ABL 바이오가 4%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고 SOS랩 자율주행 관련주 11%까지 상승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주가 나오고 있죠.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라파스가 12%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라파스는 여드름 패치 FDA 등록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FDA의 자사 브랜드 아크로패스 아크네큐어 제품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스 관계자가 미국 시장 내에 여드름 시장에서 ODM 비즈니스와 함께 라파스 자회사 쪽을 통해서 그 온라인몰에 입점을 하면서 미국 내에 이런 여드름 패치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내놓고 있고요.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5%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그 일정을 알렸었던 삼성 SDI 쪽에서 전고체 이런 일정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가 이 시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움직이는데 이 종목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이 발표가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도 함께 움직여서 전고체 플러스 전기차 화재 관련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에너테크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KBG 같은 경우도 아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배터리 내열 소재 전고체 전해지 개발해서 화재와 또 전고체 같이 테마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우문을 드릴 테니까 현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터리주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관심이 많아지고 계시는데 뭐 보유하신 분들도 괜찮고 지금부터 봤을 때 배터리주 평균적으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이거. 문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 차차성으로 참 많이 외웠던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수치가 나와야 되는 답변이네요. 궁금해요. 네, 진짜 저도 듣고 싶고요. 창호 앵커도 네. 궁금하실 것 같고 지금 어이구. 시청자분들 와 미란 앵커 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고난도의 질문 아닌가요? 이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터리주에 대해서 전문가님 평균적으로 목표 수익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와, 진짜 권미란 앵커 갈수록 되게 공격적이야. 글쎄요, 여러분. 질문이 완전히 개인들 편의 질문인데 나는 이 종목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돌려 말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거 공개적으로 매수 추천했던 주식이고 이게 신의 한 수에서 영상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이거 당장 하지 말고 조금 시간 두고 하면서 잘 봐라 이런 걸 매수해야 되는 거다 하면서 얘기한 이 시점부터 계산을 해도 되고요. 지금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법으로 하나만 얘기해주고 어쨌든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목표 수익을 잡을 때 나는 기대 수익이 40%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가 원래 이게 불행이 시작된 게 거기였던 거죠. 이렇게 주가가 기똥차게 올라갔던 주식이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 어떤 저점을 잡으면 저점 대비
기준이 기대 수익이 40%다라고 해갖고 이게 8월 중말순 때부터 이제 일반인들한테 기술적 반등 노리는 쪽으로 기대 수익 40%짜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이 장본인이거든요, 이게. 저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얘기해 주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우리가 20만 원을 바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마디 비율 분석에 입각해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목표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종 자주 포스코 퓨처를 물어볼 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못 가도 35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네 그런 얘기를 자주 얘기했던 게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저런 것을 기술적으로 나의 기법으로 승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런 이수 스페셜처럼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큰 애들은 기대 수익은 떨어지고 아직도 바닥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기대 수익은 기본이 40%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밀린 거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거에 최소가 38% 수준이라고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4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39만 원이고 43만 5천 원이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죠. 요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다 제끼고 이미 먼저 올라온 LG 에너지나 요런 주식을 현재가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기대 수익은 15% 내외 정도지만 다시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사면서 이 가격보다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점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기대 수익이 커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80에서 10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런저런 거 반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대답을 너무 잘해준다 그죠? 현재 올라온 걸 감안한 현재가를 기준으로 굵은 LG에너지나 삼성 SDI 상태는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대신 아직도 못다한 그게 아니고요. 아직 못 간 에코프로 머리,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그다음에 에코프로 등 이런 쪽은 기대 수익 기본 40%죠. 그쪽은 기본 40% 기대 수익은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 날라간 이수 스페셜 같은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붙어도 기대 수익은 30% 이상은 안 나올 그럴 위치예요. 다만 눌림목이 나오거나 흔들릴 때 사면 일단 무조건 저점 대비 이 종목의 기대 수익은 40%.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에 전문가님께서 4자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이제 눈에 아른아른 거릴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란 앵커님과 또 전문가님의 그 조합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짐승의 발톱인 줄 알았어요. 자, 이 정말 어려운 네. 그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일 그렇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크기별로 예. 지금 현재가별로 그렇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자, 지금 유튜브에도 반응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기님, 이수 스페셜 갖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감사합니다. 레드뿔님께서는요, 지금 오늘이 배터리주 들어가는 최저가 최저가. 마지막 날이라고 봅니다. 특가 찾습니다. 라는 그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포동맘님도 감사합니다. 게임체인저님,
이렇게까지 알려주신 전문가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의견들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쉴 새 없이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다고님의 종목. 다고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이 종목, 근데 종목 자체는 많이 들어봄직한 종목입니다. FST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FST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29,500원입니다.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는 좀 더 낮아져 있죠.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이미 꽤 내려와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네. 자, 지금은 27,600원대, 700원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뭐 바닥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명쾌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점점 좀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에 FST도 사실 아주 높은 가격은 맞아요. 아닌데도 과연 저 가격 올까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자, FST 뭐 저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FST입니다. 저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 없죠. 그리고 이분도 보면 어서 매수했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분이 FST를 매수할 때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매수했다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이 지점에서 매수했으면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를 샀어야지. 2차 전지. 그다음 지금과 같은 상태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도 아까 미란 앵커가 요새 반도체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러니 하면서 뭐 이런저런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반도체도 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나? 요거 내가 느꼈는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일단 궁금한 거는 매수가까지 올 거냐 이거잖아요. 가구도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샀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비중도 10%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빠져서 내일도 주가가 출렁출렁거려서 주식이 밀린다. 이거 손절매하는 주식은 아니고요. 더 사야죠. 이거는 최소 아무리 못 가도 무조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대로 반등 나올 주식이에요. 이거를 믿고 수익을 내시고 싶으시면 내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ST에 대해서도 간결한 의견 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네.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가능성 오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채팅창에 지금 에코프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상승파동님, 머티 10% 당장 매수하셨대요. 정말요? 와, 정말 곧바로 행동으로 오. 옮기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얀야님 별이 5개. 라메보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슬로울리님, 세일은 제발 끝내주세요. 아마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2차 전지 그렇죠.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반도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인수님, BM이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7%지만 네. 10%만 수익이 나도 감사지요. 이렇게 또 앞으로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20분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레이 생이야님의 네, 생이야. 왜냐면 이거 좀 붙여서 붙이면 좀 그레이 이상하게 칼라, 들릴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네, 제이오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님이. 그레이 생이야님의 종목이고요. 네. 제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4,220원, 비중은 10%고요. 길게 끌고 가면 본전에서 팔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제이오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 최근에 부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스웰링이라는 걸 잡겠다라고 하면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본격 공급하겠다라는 기사에 좀 반응을 했는데요. 요새는 다시 한번 좀 밑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네.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종목 진단을 종종 자주 해줬던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태어나서 운땡아리 없게 시세 한번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밀리고 막 이러는 주식인데
여러분 이거 액면가 100원짜리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액면가 1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은 다 올라갈 만한 애들이 먼저 올라가는 건데 이 주식도 명분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윤행이 얘기했듯이 이건 성장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넘치거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더 하면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먹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25,500원에서 22,000원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사서 여기서만 팔아도 먹고 나오는 거고, 전문가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얘는 주가 패턴을 보시면은 가장 늦은 패턴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어떤 명분을 받아서 순환매가 나와서 가게 되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잘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상적이고 노멀하게 적당히 올라가면 이 주식도 따라가게 되면은 딱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23,000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나중에 흘러내릴 때도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길게 갖고 갈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매수가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고 여력이 되신다면 좀 어느 정도 더 늘어지면 조금만 추가 매수해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걸 현재 시점에서 사는 거는 반대, 갖고 있는 사람 먹고 나올 수 있는 디테일로 받아들이시고 2차 전지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밟히는 게 지금 좋은 거거든요. 예, 이 기술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 좀 봐가면서. 그리고 마제스터가 2차 전지 많이 알잖아요. 지금은 마제스터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마 힘 좀 실어줄 수도 있으니까 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참고하기 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2호까지 해서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5장 남은 시간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5장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엔비디아 영향으로 오늘 선조정 받는 거고 이것도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미국장 나오는 거 좀 봐야 되는데 내일 미스터 진단 잘 보시되 이번에는 8월달 같이 급락하는 장의 확률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이러는 거 보면,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외주나 침체기형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알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없는 사람들, 괜히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실적 좋다라고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 조종받을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움직임이 좋은 주식이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대응하시고 미스터 진단이나 신의 한수 이종국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을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중에 진짜 좋은 얘기는 반도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옥석 가려질 것이라는 이거.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하는 쪽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이나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제약주도 오늘 따라간 사람들 아마 또 등어리 땀날 겁니다. 오늘 한화이글스 이기는 거 응원하는 것도 힘들 텐데 제약주 눌림목 나오거나 이러면 그쪽도 관심 가지시고 그러면 충분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시장 환경은 아니다. 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이제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입니다. 1, 네. 2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시인들이 꼽은 애송시 1위와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1위는요. 네, 김준수 시인의 꽃이 1위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2위였네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틀리셨어요. 이윤지 앵커는 뭐 다음부터 우리 거리 좀 둡시다. 아, 왜 그러세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 좁은 놈 되니까 네.
이거는 맞추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1, 2등을 찍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키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 1위가 김춘수 씨의 꽃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종목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주는 종목들, 이슈가 모이는 종목들 더 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